겨울의 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바닥 난방의 온도를 느끼며 9층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지요. 아파트 복도 특유의 희미한 보일러 냄새, 오래된 페인트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김치찌개의 향이 섞여 도시의 겨울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습관처럼 딸의 집 번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평소처럼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들었지만 손끝이 그 공중에서 애매하게 멈췄지요. 아까 들었던 전화 내용이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걸려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은 그냥 오지 말아줘요. 딸 미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지요. 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왜? 무슨 일 있니? 그냥 좀 그래. 나중에 말할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공허한 방에 홀로 남았을 때 낯선 냉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지요. 이제 문 앞에 서 있으니 그 말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고 딸의 집은 언제든 환영받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70이 되어서 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순자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만 머릿속에서 계속되었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도 떠올랐지요. 미진이 퇴근해 피곤한 얼굴로 앉자 본의 아니게 잔소리를 했었어요. 밥은 좀 챙겨 먹고 다니라니까. 맨날 배달 음식 먹으면 속 버려. 그때 미진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 나도 알아. 조금 짜증 섞인 말투였지만 딸이 워낙 바쁘니 그러려니 했었지요. 설마 그 일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 아니면 사위 정우와의 문제일까? 생각은 점점 깊어졌고 불안은 천천히 가슴을 조여왔어요. 문 앞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오후 햇빛은 따뜻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그 어떤 온기로도 달래지지 않았지요. 초인종 버튼은 손가락 끝 바로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손가락은 결국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떨며 내려왔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가자. 귓가에 스스로를 설득하듯 작은 목소리가 흘렀어요. 돌아서서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걸음은 더 느려졌어요. 바로 등 뒤에 딸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지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열린 버튼 위에 반짝이는 안내등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순자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파트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흰머리가 성성해지고 굽은 어깨, 자꾸만 작아지는 체구. 자신이 이렇게 늙었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혹시 이제 내가 부담이 된 건 아닐까? 그 상상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어요. 아니, 무겁게 느껴졌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과일 몇 개, 딸이 좋아하는 김, 사위 정우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 다 미진네 집에 해주려고 사온 것들이었어요. 도시의 겨울바람은 매섭게 불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돌고 있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그날 저녁 전기장판 위에 등을 기대 누웠을 때 순자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아주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어요. 오늘 들은 말이 하루 내내 가슴을 톡톡 건드리고 결국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잠자리에서도 쉬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지요. 오늘 멈춰버린 그 손끝이 앞으로 펼쳐질 8개의 장면 중
아직 첫 문장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도 순자 씨는 딸이 건넨 그 짧은 한마디를 지워낼 수 없었어요. 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줘요. 그 말은 마치 녹지 않은 얼음 조각처럼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날이 춥다 보면 사람 마음도 따라 움츠러드는 법이지요. 순자 씨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로 갔어요. 따뜻한 국물용 무도 사고, 미진이 좋아하는 달걀도 사고, 김이 떨어졌다는 말이 생각나 한 묶음 더 담았어요. 그렇게 장을 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눈앞에 아주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미진이었지요. 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딸이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거든요. 머리는 급하게 묶은 듯 삐져나와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어요. 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미진아 하고 불렀어요. 미진은 놀란 듯 화들짝 돌아봤어요.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지요. 엄마, 여기서 뭐해? 장을 봐야지. 너야말로 퇴근 시간이 아닌데 웬일이니? 순자 씨가 친근하게 묻자 미진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시선을 돌렸어요. 아, 그냥 뭐 좀 사러 왔어. 금방 갈 거야. 딸의 말과 달리 행동은 초조해 보였어요. 장바구니를 움켜쥔 손가락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발끝은 계속 바닥을 툭툭 치고 있었지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에 그 말 말이다. 엄마 오지 말라고 했던 거. 아직 서운하다. 그런 건 아니다만 내가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미지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날은 내가 좀 피곤했어. 하지만 그 말투엔 숨기고 있는 구석이 분명 있었어요. 순자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지요. 특히 딸의 표정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어요. 딸이 장바구니를 옆으로 밀며 빨리 계산대로 향하려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에서 피어올랐어요.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갑자기 꺼내진 먼지 같은 감정이었어요. 분명히 느껴지는데 손으로 잡히지는 않는 불쾌함과 걱정이 뒤엉킨 감정. 저 아이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딸에게 다그치듯 묻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짧게 웃으며 말했다지요. 그래, 피곤하면 쉬어야지. 엄마는 집에 갈게. 천천히 와. 평소에 자신을 보면 활짝 웃던 딸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걸렸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전기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이는 동안 순자 씨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천천히 떠올랐지요. 반찬을 싸서 딸 집에 갔던 날 사위 정호의 태도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날도 겨울이었고 문을 열자 정호가 놀란 듯 말했다지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표정은 약간 낯설었어요.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순자 씨가 묻자 아니요. 그게 미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요. 회사 일도 많고. 정호의 말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니 모든 상황이 희미하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호도 불편해하고 미진도 피하고 반찬은 손도 안 댄 상태로 쌓여 있고 설마 나 때문에 싸운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가슴이 조여왔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 씨는 TV를 켜놓고도 한 장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웅성거림처럼 가볍게 흩어졌고 매끄럽게 돌아가는 전기 히터 소리만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렸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진짜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그 순간 문득 문 앞에 쌓여있던 반찬 택배 상자가 떠올랐어요. 미진이 필요하다 해서 보낸 반찬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잘 먹었다는 연락이 없었어요. 혹시 그걸로 또 뭐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어요. 불안은 조용히 자라나 어느새 마음 전체를 감싸버렸지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전기장판을 켜놓고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정우의 어색한 표정 마트에서 본 딸의 불안한 얼굴, 집에 오지 말라던 그 말.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조용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밀려왔어요. 그리고 순자 씨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확실한 직감을 느꼈지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나 기분 문제가 아니구나.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뒤 순자 씨는 결국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시 딸 미진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초인종을 누를 용기를 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지요. 오늘은 무슨 일이든 분명히 물어봐야겠어.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딸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 사위의 어색한 태도, 그 모든 퍼즐 조각을 더 이상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지요. 순자 씨가 천천히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그러니까 당분간만 와도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눈치 보이는데 엄마까지 오시면. 그것은 미진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박했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섞여 있었지요. 잠시 뒤 정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잖아.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으셔.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 오신대.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드나들면 엄마가 또 뭐라고 할 게 뻔하잖아.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 씨도 복도에서 똑같이 한숨을 쉬었지요. 그래서 나를 오지 말라 한 거구나. 그 순간 순자 씨의 손끝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힘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 했지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서 작은 상처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나 요즘 엄마 오시면 불편해. 우리 집 사생활도 없고 정우도 부담스러워하고. 정우는 곧바로 말했다지요.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알아.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내 방식이 있는데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집에 오면 내가 아이 같아지는 느낌이 하나 싫어. 그 마지막 말이 순자 씨의 귀에 너무 선명하게 박혔어요. 나 싫어.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오래 쌓인 감정이 터져나온 말투였지요. 순자 씨의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어요. 복도의 희미한 조명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벽에 손을 짚어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미진의 다음 말은 더 깊은 곳을 찔렀지요. 그리고 엄마는 자꾸 시골 방식으로 하려고 하잖아. 그게 우리 집이랑 안 맞는다고. 정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잠시 이어진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문을 두드리고 싶지도 초인종을 누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만 싶었지요. 그녀는 복도를 비틀거리듯 천천히 걸어갔어요. 겨울바람이 세차게 창문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오히려 더욱 느리고 조용했어요.
마치 발끝이 땅에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엘리베이터에 도착하자 그녀의 손이 덜컥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건 그녀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는 순간 평소보다 훨씬 큰 고독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전자시계는 규칙적으로 초를 세고 있었고 냉장고의 작은 진동음이 더 크게 들렸지요. 그 조용함 속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 어디선가 흘러내린 눈물이었지요.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두 손을 꼭 붙잡았어요. 마치 그 손을 놓으면 마음까지 부서질 것 같아서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순자 씨는 놀라서 눈물을 닦고 화면을 확인했지요. 미진 딸 엄마 잘 지내지? 요즘 추운데 감기 조심해. 아무 일 없다는 듯한 그 문자를 보고 순자 씨는 어둡게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딸은 여전히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하지 않는 진실이 곧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흔들게 될 거였지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오해와 상처의 중심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아침 햇살이 살짝 들이운 주방에는 조용한 숨소리마저도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어요. 김순자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모아쥐었지요. 전날 딸에게서 들은 말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아줘 그 한마디가 그녀의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어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를 두려는 기색은 그녀의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지요. 그 아침 순자 씨는 마치 몸속 어딘가가 헐렁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컵을 살짝 움직이는데 그 소리마저도 주방을 가득 메우는 것처럼 크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중 현관에서 철컥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그녀 앞에 딸 민지가 걸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 억지로 단정하게 미소를 지으려는 모습이 보였지요. 엄마, 아직 안 나가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문장을 꺼내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순자 씨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어요. 그 말 끝에 남은 침묵은 무겁고 길었어요. 둘 사이에 놓인 테이블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지요.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웃고 있는 가족 모습이 한순간에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민지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제가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그래서 방문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그 대사 안에는 설명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피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었지요. 순자 씨는 움찔했어요. 그녀는 무언가 큰 오해를 낳은 사람처럼 헛헛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말대로 내가 방해가 됐던 거니? 조용하지만 뼈에 스미는 목소리였지요. 민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요즘 상황이 좀 복잡해서 엄마가 오시면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잠깐만 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은 분명 설명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핑계처럼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서 쫓겨나는 듯한 느낌 마치 자신의 자리가 더 이상 이 집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딸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저 작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 요즘 바쁜가 보다. 엄만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마음의 반 이상을 감춰둔 문장이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천천히 컵을 돌리며 애써 담담한 척했지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괜찮지 않은 마음이 작은 갈라짐을 내고 있었어요. 그날 점심 무렵 그녀는 집 근처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어요. 발 아래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과 함께 외로움을 더 크게 울렸지요. 그 순간 내가 정말 민지에게 짐이 됐던 걸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저린 질문을 던졌어요. 산책로 한켠 벤치에 앉자 멀리 공원 입구에서 엄마 손을 잡고 뛰어오는 어린아이들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는 어린 시절 민지를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라 서서히 물기가 맺혔지요. 그녀에게 딸은 늘 전부였는데 이제는 전부였던 존재에게서 거리를 두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공원 반대편에서 딸 민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다 쓰러져가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전혀 여유롭지 않았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민지 맞나요? 왜 저렇게 얼굴이 상했지? 바로 그때였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귓가로 들어왔어요. 내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제가 아프다는 걸 들으면 더 놀라실까 봐 그래서 잠깐만 거리 두고 싶었어요. 순간 순자 씨의 몸이 굳었어요. 바람도 낙엽도 세상의 소리도 모두 멈춘 듯 했지요. 아프다? 그래서 나를 멀리한 거라고?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딸이 자신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눈빛은 조금씩 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민지야, 너 왜 혼자 아프면서 엄마를 밀어낸 거니? 하지만 이건 아직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딸이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해가 천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앉는 시간. 김순자 씨는 집안 불을 모두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붉은 빛이 거실을 스치자 그녀의 눈동자도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딸 민지가 공원에서 했던 전화 통화를 들은 뒤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아프다면서 왜 말을 안 했을까요? 그럼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건가요?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녀는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딸이 일부러 감추려 한 사실을 억지로 파헤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지요. 그러던 찰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어요.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지요. 정호. 민지의 남편 사위였어요. 순자 씨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정호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정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오늘 민지 본 적 있으세요? 순자 씨는 당황해 대답했지요. 공원에서 멀리 걷는 것 같던데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인가요? 정호는 숨을 조금 몰아쉬며 말했다. 민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약도 계속 먹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회사에도 말 안 하고 버티고 있어서요. 어머니가 혹시 뭔가 알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순자 씨의 심장이 찌릿하게 내려앉았어요. 몸이 안 좋다고요?
어떻게 얼마나? 정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였지요. 아직 큰 병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아시면 너무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숨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민지가 신경을 써서 더 지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내가 짐이 아니라 부담이었나요? 아파서 힘든데 나까지 챙기려니 더 힘들었겠구나.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민지가 어머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민지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더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은 순자 씨에게 위로보다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내게 거리를 둔 거라고요? 그게 더 아픈걸요. 그녀는 조용히 답했어요. 정우 씨, 고마워요. 내가 모르고 있어서 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네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순자 씨는 숨을 멈췄어요. 또요? 그 순간 정우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민지가 어머니에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 못하는 며느리 같다고요. 어머니가 오시면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인이 그럴 여력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민지가 미안해한다고요? 나한테? 그녀는 조금 전 공원에서 봤던 딸의 지친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딸의 오지 말라는 말은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겨우 짜낸 마지막 힘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는 한동안 거실 바닥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처럼 맴돌았지요. 그 속에는 죄책감, 슬픔, 걱정, 그리고 작은 이해의 빛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프면서도 엄마 걱정할까봐 숨기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라고. 목소리 끝은 떨렸어요. 마치 오래된 그릇의 옆면이 조용히 금가는 소리처럼. 그녀는 곧 작은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외투도 대충 걸쳤지요.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밤이 막 내려앉기 시작한 거리로 조용히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내 딸이 혼자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민지의 집이 아닌 곳이라는 사실만큼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하늘 위에는 달빛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 빛 아래 순자 씨의 실루엣은 조금씩 결심으로 물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다물었어요. 민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 그걸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네요.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밤의 작은 결심이 내일 벌어질 큰 진실을 마주하는 첫 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순자 씨의 발걸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딸의 집이 아닌 민지가 다닌다는 병원을 향하고 있었지요. 정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어요. 민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찢었어요. 딸이 아프다는 사실이 미안함으로 바뀌고 미안함이 곧 괜한 분노로 변했지요. 왜 혼자 아팠을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오지 말라는 말까지 해야 했을까? 병원 건물이 보이자 그녀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걸음을 멈췄어요.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었어요. 민지가 나한테 화낼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줄까요? 그 질문은 오래 묵은 불안처럼
그녀의 가슴을 눌렀지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로비는 희미한 불빛 아래 낮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벽면의 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지요. 순자 씨는 안내 데스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 혹시 김민지라는 환자 오늘 진료받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답했어요. 아, 김민지 환자분 오늘도 다녀가셨어요. 계속 재진 중이신데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어요. 보호자 엄마인 내가 보호자가 아니었구나. 가슴 한켠이 쓸쓸하게 저렸지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간호사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정확한 말씀은 담당 의사분께서만 드릴 수 있는데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스트레스 수치도 높아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소견이 있었어요. 순간 순자 씨의 마음에서 무언가 꽝 하고 무너졌지요. 스트레스 나 때문인가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자 민지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지요. 약봉지를 든 손,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오지 말아달라던 그 말까지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었네요. 그냥 힘들었던 거였죠. 그때였어요. 병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 급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지친 얼굴의 민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민지는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한 손에는 해진 카디건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숨도 약간 가빠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순자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민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멈출 듯 떨렸어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여기 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지의 몸이 살짝 휘청하며 흔들렸어요. 순자 씨는 급히 앞으로 다가가 두 팔로 딸을 붙잡았지요. 괜찮아요. 민지야. 민지는 억지로 서 있으려 했지만 얼굴은 이미 새하얘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지요. 미안해요. 엄마 말 못했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그 말 한마디. 그녀의 마음을 고스란히 꿰뚫는 말. 순자 씨는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감정이 벼락처럼 내려앉았지요. 너 왜 이런 걸 혼자 견디고 있어? 엄마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억눌러 왔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지요. 엄마가 나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 봐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어요. 순자 씨는 딸을 꼭 끌어안았지요. 마치 오래전 어린 민지를 품에 안았던 그때처럼. 바보야,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너 혼자 아픈 것보단 엄마가 100번 1000번 더 낫지. 순자 씨의 품에서 민지는 잠시 고요히 울었어요. 그 울음은 오랫동안 감추고 버텨왔던 고통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지요. 병원 로비의 불빛은 은은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그림자는 아주 작고 따뜻하게 포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해를 완전히 깨뜨릴 큰 파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딸 민지를 품에 안고 있는 순간 김순자 씨의 가슴은 겹겹이 쌓였던 걱정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얼굴에 떠오른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알았지요. 이건 단순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구나. 민지가 한참 울고 나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사실은 숨기고 있던 게 더 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숨기고 있던 게 뭐예요? 민지야, 엄마한테 말해도 괜찮아요. 민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저 요즘 불면증이 심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먹는 약도 늘었고 병원에 다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순자 씨는 잠시 숨을 죽였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난 불안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민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자주 오시면 집안이 편안해야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무심코 예민하게 굴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멀리 하려고 했어요. 순자 씨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엄마는 내가 힘들면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엄마가 불편한 건 잠깐도 신경 안 써요. 너 혼자 견디지 말고 엄마랑 이야기하면 돼요. 민지는 가슴속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강한 척 해야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스스로를 다그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순자 씨는 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지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더 다가가야 한다는 거리 든 걸 숨길 필요 없어요. 엄마가 다 받아줄게요.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숨겨진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지요. 순자 씨는 작은 손으로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함께 울었어요. 그 사이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민지가 숨기고 있었던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듯 엄마가 조금 거리를 둬야 했던 이유였고 민지가 혼자 아프면서 더 힘들어하지 않게 조심한 거예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래, 이해했어요. 민지가 그럼 잘못한 게 아니네요.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제서야 병원 로비 안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평화가 흘렀어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자 순자 씨와 민지 사이에 보이지 않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요. 순자 씨는 딸을 다시 한번 품에 안으며 속삭였어요. 사람은 마음을 숨기면서도 아끼는 법을 알아요. 그걸 알게 된 지금 엄마는 너를 더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힘든 건 숨기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있잖아요. 민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혼자가 아니란 걸 이제야 느껴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순간 따뜻한 마음이 둘 사이에 흐르고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긴장이 완전히 풀리며 부드러운 공기가 감돌았어요. 그리고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앞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해야겠다. 그게 가족이라는 뜻이겠지. 밤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순자 씨와 민지의 마음은 서로를 감싸 안는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작은 진실 하나가 드러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랑과 배려가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그리고 이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이해하고 나누며 빛나는 법이다. 병원 로비에서 진실이 드러난 뒤 김순자 씨와 민지는 천천히 병원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순자 씨는 민지의 팔을 살짝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요? 집에서도 좀 쉬어야 하니까요. 민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랑 같이 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지요. 순자 씨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민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말없이 느껴지는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지며 오래된 오해가 서서히 녹아내렸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엄마 민지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요. 네,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민지도 많이 털어놨고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웠어요.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야 민지가 힘들었던 이유를 알았구나. 그동안 오해했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겠지. 그때 민지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불러왔어요. 엄마, 저 미안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순자 씨는 민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지요. 민지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엄마는 내 마음을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요.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고 순자 씨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그 손끝에서 따뜻함이 서로에게 전달되며 마음의 틈이 완전히 메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한결 편안했어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민지와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로 서로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네요. 앞으로는 마음속에 숨기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내 엄마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할게요. 정우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지요. 엄마, 민지가 힘들어도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가족은 서로 의지해야 하는 거니까요. 힘든 건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맞아요. 저녁이 끝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었어요.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앞으로는 딸이 힘들 때 더 잘 지켜보고 오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그날 밤 민지는 순자 씨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속 평화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밝히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져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흐르던 불안과 오해는 이제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첫걸음이 이렇게 천천히 시작된 순간이었지요. 순자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걸음으로 다가가는 과정이구나. 이제야 진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햇살로 가득 찼어요.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빛이 바닥에 길게 들이우며 조용히 공간을 밝히고 있었지요. 김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난밤의 일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가벼워지고 평온해졌지요. 민지는 아직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살며시 방으로 들어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지요. 민지야, 잘 잤니? 민지는 눈을 반쯤 뜨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 엄마 덕분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 말에 순자 씨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지요.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구나. 아침 식탁에 모인 가족들은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어요. 정우는 커피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지요. 엄마, 민지도 마음이 한결 놓였나 봐요. 이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힘든 일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극복해야죠.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엄마 앞으로 힘들면 혼자 참지 않고 이야기할게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 씨는 가슴속에서 벅찬 감정을 느끼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따스함이 서로에게 전해졌지요. 어제까지 쌓였던 오해와 불안은 이제 부드럽게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해와 신뢰라는 새로운 다리가 놓였어요. 오후가 되자 순자 씨는 잠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산책로를 걷던 그녀는 어린 시절 민지를 안고 다니던 기억을 떠올렸지요. 그때의 따뜻함과 안도감이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겹쳐지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자. 이제 오해와 거리감은 두지 말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배려와 사랑을 쌓아가는 존재구나.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풍성한 음식이 놓였어요. 민지는 작은 웃음을 띠며 순자 씨에게 물었지요. 엄마, 오늘은 같이 요리할까요? 순자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맛있겠네요. 서로의 손길과 말투 속에서 오랜 시간 쌓였던 상처와 오해는 완전히 풀리고 대신 따뜻한 웃음과 사랑이 집안 가득 스며들었지요.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가진 것보다 나눈 마음에서 빛난다.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배려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밤이 되어 가족이 모여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순자 씨는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 깊이 따뜻한 깨달음을 느꼈어요. 가족의 마음은 서로를 감싸 안을 때 가장 빛나고 작은 이해와 배려가 오해를 녹이며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70세의 순자 씨는 딸과 사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나누는 삶을 배워갔지요.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집안 가득 따뜻함을 퍼뜨릴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가족과 오해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를 보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순자 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공유해요. 가족 이야기와 감동 스토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작은 배려와 마음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공감해봐요.